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치료를 할 때는 기관지 천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천식이란 병이 완치가 되는 병이냐? 완치는 안 됩니다. 모든 알레르기성 질환이 내 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알레르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은 치료라기보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천식 발작을 얼만큼 줄여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침이라든지 천명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들, 이 증상을 예방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천식 환자들은 특히 이제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운동을 하면은 막 천식 발작이 생기니까 굉장히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치료를 제대로 해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잘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천식 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천식을 치료하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물 종류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약은 최소한으로 쓴다라는 게 우리 천식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알레르기성 질환의 첫 번째 치료가 이겁니다. 자극성 물질, 그리고 알레르기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물질도 있고 살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물질도 있잖아요. 환경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에서 진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이렇게 갇혀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천식 발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천식의 약물 치료는, 천식은 이제 기관지가 좁아지는 병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기관지 확장제죠. 또 기관지가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지 내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 점막이 붓고, 그래서 그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기관지 확장제만으로는 그 호흡곤란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치료를 위한 유지 약물을 써야 되는데, 염증이 생긴 다음에 그걸 이제 치료하는 약물이 있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극성 물질이나 알레르겐이 들어오더라도 기관지 내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지를 이렇게 달라놓는 거죠. 미리 약을 써서 기관지를 좀 덜 예민하게 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사용을 해서 기관지를 진정시켜 놔야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유지하는 그런 약물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같이 써야 기관지를 진정시켜서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애는 지금 멀쩡하고 증상도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냐, 약을 흡입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관지 천식은 염증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더 약물을 많이 투여해야 되고 가라앉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를 예방하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염증 치료에 대한 유지 약물이 잘 개발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약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사용하면 우리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심하지 않은 천식 환자도 모두 이런 유지 약물을 써서 예방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천식 발작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한 달에 2번 이상 좀 심한 천식 증상이 있다든지, 너무 심한 천식 발작이 있어서 입으로 먹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 또 천식이 심해서 입원한 그런 이제 경력이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천식 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 약물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천식 치료 약물 중에서 염증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흡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경구용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은 오래 복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요. 흡입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딱 들어가서 기관지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이 안 생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간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한 3개월을 계속 쓰도록 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기관지를 진정을 시켜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한 3개월을 계속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스테로이드 약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써도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들이마셔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게 기관지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입에만 머물러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잘 들이마셔서 기관지로 이 약물이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루를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벤톨린처럼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스페이서라는 걸 써서 이렇게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그 연령이라든지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숙지해서 흡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기관지로 넘어가야 되고 입안에 머물면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반드시 흡입하고 나서는 입을 헹구거나 양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개발돼서 많이 쓰는 약이죠. 류코트리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항류코트리엔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류코트리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중간에 차단하는 약물인데, 싱귤레어라는 약이죠. 싱귤레어는 이제 입으로 먹는 약이니까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싱귤레어 단독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천식 환자한테 싱귤레어를 쓸 때는 이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싱귤레어를 이게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애가 흡입을 잘 못한다고 해서,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싱귤레어만 단독으로만 쓰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항염 유지 요법은 천식 증상이 없을 때도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매일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빼먹고 좀 한동안 먹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치료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유 뭐 이런 예방치료라고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매일같이 꾸준히 그거를 일정 기간, 보통 이제 우리가 3개월을 잡는데 3개월을 매일같이 꾸준히 흡입하고 복용을 해야만 효과를 보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빼먹어요.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예방치료는 계속 매일같이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또 몇 달간 지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은 약을 끊고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자꾸 중간에 빼먹으면은 이게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약을 절대로 빨리 끊지 말고, 흡입제는 언제 쓰세요? 뭐 저녁 때 한번 쓰세요. 뭐 하루에 2번 쓰세요. 또 뭐 약은 뭐 하루에 1번 먹이세요. 하루에 2번 먹이세요. 등등등등. 우리가 처방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용 방법과 복용 횟수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작용만 생각해서 이걸 너무 뭐 조금 주거나 횟수를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항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얘기한 대로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